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전강 후약으로 마감한 시장 아직까지 크게 움직일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모습도 면밀히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출발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자세한 실적 상황에 더해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예측했던 6조 원대보다는 크게 웃도는 7조 7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안방장치로 끝날 줄 알았던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신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실적 호조를 좀 반영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면은 계속 꾸준하게 7조 원대 영업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출발 때에도 이 강하게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시장에 대한 핀테크 시장 경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시장에 대한 이 언론의 평가가 더 이어진다면은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인하고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하면 지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선철 멘토님? 저는 좀 반대적인 좀 시각으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네. 뭐 애플과 중국의 또 글로벌 그 기업들에 대한 추격도 무시를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7조 3천억이라는 예상치를 윗도는 그 영업이익과 앞으로 이제 매출 대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역사상 최저 수준의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약 1배 수준으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좋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어떤 시그널 부분이 좀 매수 포인트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다 본다고 하는 그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이죠. 그 자리가 바로 뭐냐? 앞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이 나와서 인도와 중국과 애플이 추격하는 이 IT 시장을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지금 이제 가장 이 부분에서 좀 포지션을 잡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장 10초 정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보면요. 둘 다 상승 출발하려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주 큰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지금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면서 개장 분위기 같이 알아볼까요? 김선철 멘토님. 네, 내일 옵션 만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또 선물장을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선물 시장은 양호하게 지금 어제 제비보다 0.70 어제 야간 선물 시장도 약간 지금 강보합세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현재 240.7075 정도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시장들을 좀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한 또 반대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현물 시장과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보는 것도 오늘의 좀 시장의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현재 1995.36 어제 대비보다 약 4.72포인트 지금 오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본다고 하면 약 690선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이제 앞으로 환율이 그동안에 1,200원대에서 움직였던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 자리를 좀 지켜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에 따른 이 약세 연합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상해도 일단 3,000포인트로 움직이는 이런 체크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과 맞물려서 코스피 시장이 현재 1900선 일단은 움직였던 내용적인 부분과
강력한 2000포인트 이 부분을 강력하게 뚫고 지지를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분위기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오늘 실적 발표하자마자 4%가 넘는 119만 8천 원에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또 업종별 흐름도 알아봐야겠죠. 이광훈 멘토님. 네, 일단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강보합 출발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다른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숨고래가 좀 보이는 양상입니다. 최근 일주일 금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업종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주도하에 지수 움직임이 예상되는 바 다른 업종군들 좀 숨고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도 역할을 해왔던 화학이나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이외에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도 한 차례 좀 보았었는데요. 오늘도 미약하지만은 철강 기계 업종군들도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업종군들 안에서 특히나 자동차 종목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소폭의 조정세로 시장에서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본다면요. 어제 TPP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섬유의료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힘에 입어서 그 밖에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IT, 전기전자 관련된 기업들의 반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이 삼성전자로 하여금 지수의 움직임은 조금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겠지만요. 업종군들 안에서는 이 다소 업종 순환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종목별로 이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IT와 반도체 업종이 괜찮고요. 이 TPP 수혜를 어제부터도 받고 있는 섬유의복 업종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수급 어떤가요, 김선재 멘토님? 예, 일단 거래소 시장 잠깐 좀 살펴보면 가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을 좀 본다고 하면 개인이 현재 64억 그리고 기관이 현재 64억 동시에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증권 쪽에서 215억 정도의 큰 매물이 일단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연기금은 아직 이렇다 할 구원투수였던 그 모습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 본다면 개인과 지금 현재 기관이 또 현재 매도를 16억 약 2억 정도 일단 시작한 지 한 4분 정도에서 이렇게 적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려도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선물 시장을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자고 했는데 일단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매도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97계약, 외국인이 333계약 정도를 지금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현재 기관 쪽에서는 증권 쪽에 그리고 투신권에서 521계약 정도로 순매수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좀 본다면 약간 콜 쪽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순환의 지금 포지션이 가장 넓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적인 사이클을 좀 본다고 하면 일단 풀옵션에서는 양매도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는 입장인데 어제 제가 선물 시장을 좀 체크하면서 좀 유심히 봤던 자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이 241 정도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대로 해서 상승 일단은 그 자리가 바로 뭐냐 2000포인트 선을 강력하게 올라간다는 신호인데 제가 볼 때는 1950선이죠. 약 한 235선에서 선물 235선에서만 일단은 조정이 들어간다면 다시 국내 증시도 1950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 시장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강력하게 일단 주식 선물 코스피 200 시장으로 또 좀 본다고 하면 개인과 현재 기관이 또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강력한 키포인트는 선물의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세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자리를 아무래도 좀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것도 오늘의 한 번은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외국인이 지금 조금씩이지만요. 양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외국인의 매수 여부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또 외환시장 동향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백 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40전이 하락한 116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1165원까지 반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6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8월 무역 적자 규모가 전월 대비 급증하면서 미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고요. 이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위험 회피의 강도는 크지 않은 가운데 달러화는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반영해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위험 통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61원 4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장중한 때 1166원 7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에는 제한을 받으면서 이후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저점인 1161원 80전을 단기 바닥권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어제와 오늘 새벽 뉴욕 여교 시장에서의 흐름은 달러원이 새로운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초기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된 점이 위험 선호도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의 상승과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현재 상황이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넘어가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할 재료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현재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실망감으로 달러 엔이 하락하면서 달러 원을 포함하는 달러 위험 통화장들은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긴 합니다만 만약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더라도요. 이에 따른 달러 엔의 상승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유발시키면서 달러 원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이든 상관없이 달러 원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60원에서 1166원 사이 거래범위 예상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요, 오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요, 장중에 2,0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2,000포인트 계속해서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이 환율 같은 경우는요, 원달러 환율 하락 중이지만 하락세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종목 모두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지금 삼성전자를 알아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두 분께 모두 여쭙고자 하는데요. 먼저 김선채 멘토님. 네. 이 동사가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메리트 부분이 뭐냐면 그 전년 대비죠. 지난해 3분기 매출액 대비보다 약 1년 새 매출이 7.5% 정도 지금 늘었다는 부분이 가장 글로벌 증시까지도 가장 이슈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해 3분기 매출액 대비로 본다면 약 한 80% 이상 좀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의 일봉 차트를 좀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계속해서 갭상승했던 이런 모습들이 조금 가장 다시 한번 조정장에 온다고 하면 일단 역배열 상태에서 포지션이 갭을 메꾸지 않나 하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갭자리가 지금 제가 네모를 지금 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도 방송을 좀 보면서 지금 차트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음봉이 떨어졌던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과연 어디까지 이게 증가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관이 가지고 있던 선물도 매도 위로 된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전고점 자리 부분에서 가장 큰 포지션이 나올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9월 18일 날 나왔던 고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 줄지 120만 원대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근방으로 계속해서 뚫고 올라간다면 역배열 상태에서 되돌림 구간의 지금 포지션, 즉 바로 정배열 구간으로 돌아가는 시점인데, 자, 이 자리 61선을 일단은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아서면서 121선까지도 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25만 원대인데, 이 자리까지 영업 실적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앞서 지금 다른 멘토님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주가의 본격적인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장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시장성을 동사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갭 상승하면서 지금 120만 원 넘나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광범 멘토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 등락이 4% 이상인데요. 상당히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대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시기인가라고 판단한다면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인데요. 과거에 14%대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는 거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식상함을 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외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은 이 기능적인 부분 안에서 헬스케어 이외에 이 핀테크에 대한 삼성페이에 대한 시장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과 같이 큰 상승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의 개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에서 단기 저점을 완벽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시장에 대한 핀테크라든지 새로운 관점의 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서 저점 공략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닥 확인은 되었던 이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지는 조금 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박스권 형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신규 관점이라면 120만 원 이하에서 110만 원 사이에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바닥 확인을 한 만큼 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저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른 종목 알아보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가 출발하자마자 장중에 2,000포인트를 터치를 했었죠. 이 코스피가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내일은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내일 시장 전망 들어볼까요? 먼저 김선재 매수님.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증시에 대규모 있다는 현재 대형주 위주로 좀 본다고 하면요. 일단 PBR 1배 미만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앞으로 2,000선을 좀 돌파를 하냐에 따른 그런 여부는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옵션 만기를 두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자리에서 선물 포지션을 가장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양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채권과 환율 부분에서도 해지 물량을 과연 어디까지 홀딩을 하고 가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노출하시는 부분이 바로 유럽계 자금이냐 아니면 미국계 자금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상대성이 좀 많이 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2,000선을 앞두고 지금 오늘 갭자리가 지금 1995포인트 선에서 계속 움직였던 이 자리를 저는 약간의 조금 한번 우리가 조정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흥국 시장까지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미 돈 풀기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기준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키포인트를 보시면서 내일까지 한번 옵션 만기를 본다면 저는 2,000선까지도 일단 돌파한다는 부분은 일단 순매수 유입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오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좀 지켜봐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런 쪽으로 안 된다면 일단 중소형주 개별 종목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엇갈린 부분에서 한번 포지션 잡고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것도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키포인트 전략을 한번 가져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김선철 멘토님은 내일까지 시장 2,000포인트 돌파 여부 수급을 조금 더 보고 결정해야 된다,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광모 멘토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우선 삼성전자가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요. 다른 업종군들 안에서는 최근에 상승 기조에서 좀 숨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2,000포인트대를 좀 강하게 한 번쯤은 돌파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었는데요. 이유는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주요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널리 있습니다.
또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이 어닝 시즌 앞에서는 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작아지기는 모습이 올해 내내 좀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큰 상승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조금은 이 완충 효과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장에서도 이 2,000포인트 등락을 두고 상당히 심리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미국 시장부터 해서 어닝 시즌이 발표되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조금 눈치 보기 장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 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좀 기대가 조금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종목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 10월 달 이어지면서 시장 업종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동차와 전기전자가 상당 부분을 지수 견인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화학 업종군들까지 지수 상승을 좀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업종 순환매가 고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대한 이 건강한 저점 확인과 반등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 순환매가 나오는 이 시장 안에서 대형주 관점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한 이 안정감을 더해준다면 개별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의 입장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2,000포인트라는 이 심리적 저항선이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를 좀 노리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 준하는 이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선철 매토님. 일단 저는 두 가지 섹터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에 대해서 1배 미만의 그 기준점이 왔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실적주 주목으로 좀 본다면 저는 업종으로 좀 봤을 때 식음료 쪽으로도 좀 한번 관찰 있게 좀 한번 지켜보실 때 일단 남양유업과 그리고 이제 식품 신세계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조선주 쪽에서도 한번 업종군으로 좀 살펴본다면 현대미포조선도 좀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그동안에 증권주와 은행주들이 좀 많이 지금 이 지수가 오를 때 좀 많이 사실 상승 탄력을 좀 받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하나만 본다고 하면 JB 금융주식까지도 한번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한번 체크 포인트로 해서 한번 추천까지도 한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적 수지는 지금 본격 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증시까지도 한번 이제 지금 미국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시청자분들께 관찰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어떤 IT 업종이 지금 오른다고 하면 국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애플 주가와 인도의 IT 부분에서도 굉장히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관찰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의 어떤 여파를 가지고 국내 증시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유가까지도 한번 포지션을 좀 본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업종군으로 본다면 일단 식음료와 앞으로 이제 철강 그리고 이제 조선주 쪽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관찰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한 가운데 실적주의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김선철 멘토님은요,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JB금융지주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식음료와 철강 조선주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 실적 호전주 이광무 멘토님은 어떤 업종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은 기업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실적 시즌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에서 실적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등락폭 변동성이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즌뿐만 아니라 뭐 FOMC 과연 이 10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혹은 12월달까지 연장돼서 기간 연장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많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 삼성전자 비롯해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수에 대한 등락보다는 이제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피해가서 업종을 선택한다라면요. 다소 이 내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음식료 업종군들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밖에 또 우리가 중국 소비재로서 접근했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소비에 대한 패턴을 따라간다라면 충분히 우리 시장 안에서 이 자발적인 이 내수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로 해서 실적주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모 멘토님은요, 오늘까지도 SK 하이닉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일관되게 주셨고요. 그 외에도 내수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재주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2000선 돌파를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형주로 대응해야 될지 중소형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김선철 멘토님은 중소형 쪽에 좀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중소형주만 나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이 방송을 통해서나 뭐 온라인 방송, 강연회를 통해서 항상 중소형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대형주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그 부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력이 좀 탄력 있게 좀 올라갔죠.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은요. 일단 선물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도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상태죠. 하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 방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단 과연 중소형주 중에서도 개별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동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뭐 위노바나 그리고 서희건설 그리고 이제 보혜양조 등등 여러 가지 대우건설까지 있었는데 그 차트들이 계속해서 되돌린 구간의 역별 구간에서 일단은 차트가 돌아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은 그렇습니다. 내용도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일단은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굉장히 좋다고 일단 뉴스는 나왔지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 이런 포지션을 일단은 우리 투자자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들의 어떤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을 우리가 이제 포지션 잡고 가는데 저는 앞으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이끌린 부분을 본다면 주도적 역할은 못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형주의 흔들림이죠. 그동안에 지수가 1800선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2000선까지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올 때도 일단은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즉 그거는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기간의 매입이나 연기금의 구원투수 역할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주들도 대형 전략을 관찰 있게 보시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키포인트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중소형주 부분을 한 가지만 좀 본다고 하면 일단 10,000원대 미만의 어떤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서 일단 주가가 일단은 붕괴되고 그런 내용적인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일단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종목군들을 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4분기까지도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전망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님의 중소형주 선호 여전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주도주 역할은 못하더라도 시장의 흔들림에는 강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죠. 이 10,000원대 미만의 정배열로 진입할 종목들 조금 더 관심 갖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광모 멘토님은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느 네.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같은 의견입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편입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중소형주만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지금 업종별 지수 현황 본다면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괴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큰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간혹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로 하여금 우리가 매수 매도를 겸하기보다는요, 하나의 보조 지표처럼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시장에 대한 앞으로 산업 섹터에 대한 변환점을 삼성전자로 하여금 참고를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로 하여금 다시 또 새롭게 이 주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라든지 인터넷은행과 같은 종목군들 이와 같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소개되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보였었는데요.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성장성 스토리가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요. 다소 대형주는 참고 보조 지표로 활용하면서 어느 일부의 섹터를 담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포트의 비중을 좀 둔다라면은 중소형주의 성장 스토리를 찾아가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광무 멘토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10월의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본다면요.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더해서 중국에서 나올 중국 정책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10월 중순에는 중국에서 오중 전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오래 휴장을 했었죠. 내일 다시 재개가 되는데 일단 내일은 중국 시장이 오를 거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오중 전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이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중국 증시 전망 어떨지 먼저 김선칠 멘토님께 들어봅니다. 예, 저는 이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중국 증시가 오른다 그리고 이제 전망치가 가능하다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표를 좀 던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18기 오중 전회가 시작이 되면서 10월 중순이죠. 시작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일단 6.5%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5일 다우존스에서도 지금 SG는 2016년부터 2020년간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 이상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중국의 어떤 강력한 에너지 힘을 좀 실어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타 타 이제 그 이코노미 부분도 좀 본다고 하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국 당국의 증시 개입이 시장 자유화를 이루어질 수 있냐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앞으로 모멘텀과 펜더멘털까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모멘텀은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 시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입이 들어오면서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환율 부분에서도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이 어디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특히나 한 가지 또 포지션을 본다면 국영 기업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민영화시키면서 자유화에 맞춰 갈 것이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지금 중국으로 진출하고 수출업종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여전히 구조적인 지배구조에서 국영화 기업을 민간 영업으로 자유화를 맞춰준다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영향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이 5회 그 회의 부분에 대해서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이 부분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워낙에 요즘에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기도 하죠. 이 김선철 멘토님은요, 그 가운데 중국의 오중 전회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워낙에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광무 멘토님은요, 이런 오중 전회에 대한 이야기, 중국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한 표를 던지겠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시장에서 중국에서 발표했던 것이 5개역 정책이었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반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혜주까지 찾아보는 그런 또 발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와서 시진핑 정권과 오바마 정권에 대한 회담도 있었기 때문에요. 좀 더 이 전회를 통해서 좀 더 경제 성장에 대한 목소리 더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더 그 안에서 더 공격적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번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가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 성장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만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종합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지수 조정과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요. 충분히 반등 시점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 중국에 대한 이 경제 주도권 줄다리기가 중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수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 주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얘기에 더해서요. 오늘 또 통화정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추가 완화책이 나올지 시장에 관심이 또 몰리고 있죠.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추가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먼저 김선철 멘토님. 네. 그 뉴스를 저도 지금 접하면서 오늘 일본 BOJ 회의 대기 추가 완화책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내용이 왜 그러냐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돈풀기 지금 그게 지금 뭐냐. 일단은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쓰면서 일단은 그 나라의 자국책을 계속해서 완화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돈을 찍어내고 채권을 사들였던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내용적인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일본의 이 추세가 앞으로 어디까지 G2죠. 중국과 미국의 어떤 방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적을 우리가 한 가지 좀 추가 완화를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온다고 하는 저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방어적인 일단은 일본의 자국 정책이라고 좀 그렇게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 그동안 워낙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추가 완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들어봐야겠죠, 이광무 멘토님? 아베 정권만 본다라면은 이 BOJ에 대한 추가 양적 통화정책 회의, 이야기는 좀 없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IMF 쪽에서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시켰죠. 그리고 또 신흥 쪽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돌발적으로 변수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또 BOJ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 TPP에 대한 부분들이 타결되면서 일본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방향성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BOJ에 대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 날을 좀 보고 판단하시기 필요할 것 같고요. 다소 이 환율과 그리고 TPP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가장 우려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자동차 종목군들은 조금은 내려놓으면서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워낙에 준비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시장 보니까 코스피는 0.4%가량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들어봐야겠죠. 먼저 김선철 멘토님. 네, 일단 삼성전자를 출발로 일단 실적 시즌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주에 좀 주목을 좀 가져가시고요.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대형주를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실적이 어디까지 4분기 내년까지도 이어갈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 포인트 하에 보시면서 가시는 게 아마 체크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님 실적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JB금융지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관심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광무 멘토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동안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한 지수 영향을 크게 벗어날 수 있는 내수 소비자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하루 매매 대응을 본다라면요. 조금은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 낙폭 과대 종목군들 접근도 또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은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광무 멘토님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이야기를 두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나만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옥석가리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유안타증권 이 구로 디지털 지점에서요. 제가 종목에 대한 선별하는 방법과 그리고 옥석가리기가 어떤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종목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연에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 오늘장 전체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계속 반대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코스피 먹여 살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시즌 기대감 증가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경 주식팀장은요. 수출 관련 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삼성전자 호실적에 국내 증시 훈풍,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삼성전자 실적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던 분이죠.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 7.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약 8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사실 미리 주가가 좀 계속해서 상승적으로 좀 움직이긴 했죠.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좀 2,000선에서 좀 공방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는데 최근에 TPP 체결 이후로 자동차 업종이 급락했었던 부분을 삼성전자가 다 떠받쳐주면서 그래도 국내 시장의 어떤 폭락 사태는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정유주들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 좋습니다. 정유주들은 지금 기사로 본 내용을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3년 반 내에 최대 정제 마진을 올해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유가도 좀 상당히 좀 하향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이제 배당 메리트까지 부각이 되면서 3분기 들어서 좀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제 12월에 한해 이렇게 얘기가 계속 지금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이렇게 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고 IMF 총재도 그렇고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를 걱정해야 된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은 연내 불가능한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금리 인상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 내용은 이제 TPP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들이 이제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직격탄이네요.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 오버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미 미국, 멕시코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완성차하고 부품업체들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50% 이상 다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무관세로 2.5%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냐. 자, 생각해보세요. 1억짜리 자동차에 250만 원의 세금입니다. 2.5%면. 250만 원을 덜 주고 산다고 해서 갑자기 일본 차로 쏠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250만 원이면은 1,000만 원당 25만 원인데 2,500만 원짜리 차 한 대 팔면은 100대에서 관세 철폐로 경쟁해서 밀린 부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전혀 문제될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들 빠진 거는 간단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겁니다. 40%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거고요.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환율을 좀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TPP에 대한 그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TPP 우려에 대한 자동차주 하락은 과하다라고 하시면서요. 큰 우려감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준하는 실적이 나왔죠. 일단 지금 삼성전자 매수 기회 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사실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갭상승을 해주면서 실적이 뒷받침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주식이라는 건 가격으로 결정되는 수익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120만 원 지금 찍고 있는데 125만 원 이렇게 단기간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한 방에 추세를 그렇게 꺾어서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분명히 추세적인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좀 대략 한 110만 원 초반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오면은 좀 매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네페스 신소재라던가 OCI 머티리얼스라던가 이렇게 그런 이제 관련주들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도 투자에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지금 매수는 무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주 그리고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T 부품주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까지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뭐 지금 IT 부품 하면은 사실 뭐 스마트폰 부품주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IM 사업 부분이라고 하죠. IM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가 사실 2조 원 정도 됐었는데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3분기 중저가 폰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고 또 환율 효과까지 좀 얻어주면서 4분기에는 또 프리미엄 폰이 판매가 아무래도 이제 연말 되면은 상당히 좀 그런 이제 뭐 크리스마스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하고요. 내년에 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뭐 갤럭시 S7 관련해서 이런 부품주들 계속해서 좀 연말이 되면 될수록 좀 이슈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글로벌 치킨 게임은 뭐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이 특사로 풀려난 이후에 뭐 45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반도체 쪽에 그룹 역량을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그룹 내에서 전용기를 다 전체를 다 매각하고 뭐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물산 지금 사실 돈 안 되는 사업들 지금 다 쳐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에 집중할 것이냐, 반도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종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앞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코스닥 쪽에 비중이 많다 보니까 부품주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연내에 한 종목에 20억 이상을 갖고 있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는 이제 20% 이상의 이제 양도소득 세금을 때려맞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11월 말에서 12월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만약 분할 매수를 하신다거나 혹은 내년 초로 신규 매수 좀 크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변동성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일단 IT 부품주들 연말로 갈수록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요. 반도체 업종 부품주들 긍정적 흐름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년 초까지 길게 보시고 가져가자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른 질문 또 드리면요. 평소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본격적인 2차 상승 언제쯤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언제쯤 다시 도약이 가능할까요? 네, 뭐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만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보는 거밖에 없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는 아마 이번 상승은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됐던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진정 이 R&D 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뭐 임상 3상 발표했던 뭐 바이오로메드라든가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뭐 아파티닉 관련된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좀 슬림한 데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좀 눈에 좀 거슬리는데 이런 공매도가 뭐 당분간 뭐 주가를 짓누른다고 했을 때에는 뭐 당장 어떻게 리바운딩으로 해서 튀어 올라가기보다는 그런 어떤 재료가 좀 노출되는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올 연말 정도로 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 보고서라던가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좀 그 양도소득세 이슈 좀 지나고 나서 아마 내년 초부터가 좀 재차 상승에 좀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적이 아니라 어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의 그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를 미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단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보다는 가능성에 움직이는 업종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수급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447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96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431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를 살펴보면 개인 562계약 순 매도, 외국인 226계약 순 매수, 기관 207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를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5,582계약 순 매수, 풋옵션 28,581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354계약 순 매수, 풋옵션 6,877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6,525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35,567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현물, 선물, 옵션까지 다 지금 매도 쪽 방향성을 좀 바라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으로 떨어질 가격들에 대해서 좀 해칭하고 있는 물량을 좀 잡아두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관은 하방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그리고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42, 하단 2차 저항선이, 상승 2차 저항선이 245, 하단 1차 지지선이 238, 하단 2차 지지선이 23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장중 내내 좀 지루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좀 재미없는 장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했던 하루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좀 잠정 실적 발표치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 보조세 4%대 급등 출발하면서 국내 시장도 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돌파하지 못했던 종합주가지수 2000선 가격을 이제 오전 부분에 살짝 좀 터치해 놓은 상태예요. 2000.49까지 좀 터치했던 상태고 장중 좀 강한 상승 지속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오늘은 옵션 만기 전날로서 어제 지지부단 장세로 옵션 프리미엄을 좀 많이 좀 줄여두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승 한계치는 245, 상승 2차 정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종합주가지수 아직 2000.49 오전에 살짝 쳐준 이후에 지금 아직 안착은 시키지 못한 모습인데 잠시 기다리셨다가 2000선 안착이 되면 그 안착되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시간대는 한 10시 반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 시간대 됐을 때 2000선 돌파가 되어 있으면 안착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좀 매수를 좀 강하게 보셔도 될 테고 지금은 이제 오전 부분에 살짝 상승했다가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전에 좀 시가 부근 매수를 삼성전자 이 실적 서프라이즈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오전에 매수 좀 일찍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전 시가 부근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42 이하로 떨어졌을 때 241.50에서 70 사이 부분 가격 보면 매수 한번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241.85 정도 부분인데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요 241.50에서 70 사이 부분 가격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시면 매수 타이밍이 좀 수익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상승 한계치는 길게 홀딩할 거면 이제 245까지 짧게 보실 거면은 일단 당일 고점 직전 부분 242.50 45에서는 50 부분 사이에서 한번 짧게 매수를 정리하셔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2차선 돌파 여부 보시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전략 손석빈 멘토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코스피 지수 생각보다 강한 오름세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 시장 흐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